안녕하십니까. 섬장 오용환입니다. 요즘 비가 매일 내려서 좀 지겹다 할 정도로 좀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주말에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분은 여수에 예약을 해놨는데 주말 비가 와서 허탕 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리조트나 호텔 또 아름다운 펜션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좋아서 비가 오더라도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비 올 때 제가 경남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까요? 네, 비가 오는 날 제가 경남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되돌아올 때는 밝게 개인 상태가 제일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동 형제봉에 있는 신선대 여러분 아시나요? 신선대 구름다리라고 얘기하죠. 개통하면서 제가 그래서 찾아갔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강선암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형제봉에 있는 신선대 구름다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워낙 구름이 많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 온 거 그래도 보고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이경표가 있었는데 워낙 구름이 많이 깨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서 통과를 한 거예요. 행글라이드 장소도 있고요. 철쭉 군락지도 지나고 형제봉 2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여기가 출렁다리겠지 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형제봉 2까지 갔었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알 수 없이 이제 하동 군청에 연락을 해서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출렁다리가 어느 쪽에 있나? 전화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쪽입니까 저쪽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려오는데 또 이게 형제봉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더 가보자. 정상 주변에 있겠지라고 해서 갔더니 드디어 형제봉 1, 2 등산을 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형제봉 등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출렁다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선택을 했느냐면 그곳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정말 이거 좀 이정표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근데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출렁다리가 보이는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음에 또 제대로 알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렁다리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가 이 구름이 지나가니까 구름다리가 싹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바로 신성이 된 느낌? 이곳이 신선대 구름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잠시 구름 속에 갇혔다가 또 구름다리가 보이고 제가 이 구름다리를 저 끝에까지 132m 정도 돼 갔는데 마치 구름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구름 속에 구름다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나 무서움 이런 건 없었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구름다리가 새롭게 보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시는데요. 강선암에서 주차를 하고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바로 신선대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물론 날씨가 좋을 때 가면 가는 대로 아름답고 저는 오늘 주제가 비가 오는 길목에서 또 비가
그치는 이런 장마 기간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라서 이 장면을 해주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가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는 비가 올 때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느낌 어떠세요? 오늘 그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꼭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산청 수선사. 수선사는 특별한 절인데요. 일반 절 사찰 같으면은 대웅전과 또 들어가는 일주무 후 주변은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게 보통인데요. 사찰의 전통 사찰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수선사는 그러한 상식을 다 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사람의 눈높이와 밖에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덩원 같은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곳을 방문하는데 올해도 역시 비가 올 때 방문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커피 마시기 딱 좋은 수선사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수선사 입구에는 아름다운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서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커피를 한잔하고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저는 비 오는 날 일부러 수선사에 가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카페 그곳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그것도 여경 주지스님이 타주시는 커피 최고였습니다. 우선 수선사는 일주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원래는 나오는 출구로 되어 있는 그걸로 끝으로 가면 되는데 예쁜 화장실이 아름다워서 꼭 가보고 싶은 절이라고도 하죠. 화장실을 지나고 바로 그 옆에 주차장인데 주차를 하고 수선사를 가는데 나올 때는 일방통행으로 왼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왕 나온 것 수선사의 화장실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경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배설하는데 똑같은 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에서 이곳은 더럽고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는 것. 이해가시죠? 급할 때는 뭐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수선사의 화장실은 그래서 건축비도 많이 들고 호텔처럼 돼 있고 신발 보고 들어가게 돼 있고 가면 좀 왠지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아주 잘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수선사의 특징 또 하나 있죠. 수선사 모습을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데요. 수선사 대웅전에서 이 카페를 바라보는 각도인데요. 보면은 수선사의 앞 산을 바라볼 때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네. 이 카페가 경사도가 약 15도 높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멋있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지상에서 15도에서 17도 각도,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카페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대웅전에 있는 절터와 밖에 있는 카페를 하나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카페가 있는 세상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도 옥조로 해서 옷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해요. 검술 적용의 박정기 대표, 방우 박사라고, 조경 박사라고 얘기하죠. 이번 산청 수선사를 갈 때마다 항상 자문을 구하는데 바로 이런 거죠.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 대웅전 앞에는 다른 곳에 가면은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울창한 나무를 심을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로지 탑 하나 있고요. 여기는 정원수 이렇게 한 그루씩이 있어요. 탑이 다른 곳에 비해서 높지 않고 아주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탑을 또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무 하나, 이 돌멩이 하나가 모든 각도를 다 이루고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정원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박정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경 주지스님이 건축학이나 조경학 전문가도 아닌데 조경학을 전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시절 인연이라는 있는 연못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카페가 정말 신의 한 수죠. 절과 카페 잘 어울리지 않죠. 절과 찻집 이거는 보통 들어봤지만 현대식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1층에 하지 않고 맨 꼭대기층에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했을까? 바로 그 부분이 건축학 또는 조경학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조경은 경관은 30에서 40도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라고 얘기해요. 즉 대웅전이 있는 터와 이 카페와는 수평선을 이루되 대웅전에서 바로 봤을 때는 15도에서 17도 각도를 유지를 해서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커피숍에 들어가면은 30에서 또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학 내지는 조경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치밀하게 섬세하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선사의 또 하나 강점은 이런 거죠. 작은 연못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연꽃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주 작지만 그 작은 하나가 섬세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련도 마찬가지죠. 한 송이 피어있지만 굉장히 예쁘게 또 고귀하게 보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본 대웅전 터와 카페에 가는 각도를 이렇게 유지를 해서 약간 오르막을 준 거, 카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대신 이 카페에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에임나이트라는 목수국인데요. 박정희 대표님이 심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각도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절터와 조경수를 보고 이 카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편안한. 그러면서 멀리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에서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공간은 모두 다 시설에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시설 너머에는 저기가 어디지라는 그런 거. 이 절터가 보통 사각으로 다 구성이 되는데 이건 특이한 형태라고 해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채 있죠. 까부는 거, 이게 먼지를 털어내고 곡식만 나게 하는 채 모양으로 대용량이 있는 부분은 오목한 상태이고, 이 밖에 있는 부분은 넓게 언제든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비 오는 날 여인이 우산을 들고 카페를 향해서 가며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물레방아도 있고요. 시절 인연이라는 언젠가 또 사람들이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는 곳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남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정호 교수님이 이번 무대에 되어 주셨는데요. 시절 인연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선사는 아름다운 절, 정원 같은 절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식 카페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비 오는 날 한번 가서
차 한잔 마시는 행복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나는 모습이가 합니다. 여경 주지스님 시원시원하게 생기셨어요. 자, 정치함을 또 소개를 해. 정치함은 수선사에서 맞은편으로 한 30분 정도 여유 있게 가는데 살짝 IC 쪽으로 가서 다시 또 동남쪽으로 가는 곳인데 이곳에는 정말 가는 길도 아름답지만 이 절이 절벽에 있어요. 절벽에 있는데 절벽에 그 뒤에서 바라보는 눈치는 정말 아름다워요. 저 멀리까지 다 내다 보이고 여기서 구름도 쉬어가는 운둘령처럼 여기에도 비가 온 뒤에는 정말 뭉게구름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 가끔 가는데요. 또 산청에 가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라서 들리는데 정겹다? 근데 주말에 가게 되면 날씨 좋을 때 주말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힘들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또 비 오는 날 가면 되게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가서 뉴스를 듣고 운치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옵니다. 자, 비 오는 날 또 한번 다른 것도 소개해 드릴 만한 것은 함양의 대봉산 휴양밸리 잘 아시죠? 영상이 돌아가는 대로 한번 볼게요. 자, 휴양밸리도 여기도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인데요. 이곳까지는 한 20분 정도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여기서 짚라인 타고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 타고 대봉산 쭉 일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일주하는 방법도 좋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짚라인 타고 내려오는 동양에서 최대로 긴 코스라고 하죠. 정말 스릴 있어요. 이거 정말 신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이 걷히는 그 순간은 지리산 천안봉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곳을 자주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파돔의 신선대 구름다리, 비 오는 날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 한잔할 수 있는 산청의 수선산, 그리고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지만 구름 속에서 짚라인을 타고 모노레일을 타고 갈 수 있는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또 있죠. 동해 문수암. 항상 이곳은 구름과 함께 어울리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비가 올 때 비교적 많은 여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순간에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명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비가 온다고 그만 있는 것보다 비가 올 때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산에 모노레일 타고 가서 구름처럼 신선이 되어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비 오는 날 갈 수 있는 경남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